이 시간에는 성인 학습자의 역량과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내용은 기말고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를 탐구하고 이 시간에 공부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성인 학습자를 만나는 전문가들입니다. 성인 학습자의 복잡한 삶의 맥락과 성장하려는 욕구를 이해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성인 학습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역할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역량을 갖춰야지 성장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또 어떤 자질을 연마해야지 진정한 신뢰받는 상담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준비와 더불어서 또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재, 성인 학습자를 돕는다. 이건 뭘까요? 지식이나 기술을 알려주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성인 학습자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또 변화를 갈망하고 또는 내적 갈등 속에서 상담자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강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인 학습자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 3가지와 전문가로서 가져야 될 태도와 자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역량이 있을까? 나는 어떤 자질을 더 개발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우리 교재는 이거죠. 다른 학교에서 쓰는 교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교재 자세히 보시면 그림들을, 학지사에서는 그림 이렇게 했죠. 여기서도 그림을 공부하는 그림을 했죠. 여기서도 책이 있고 공부하는 그림, 양서원에서 나온 것도 생각하는 그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인 학습자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학습자는 3가지 큰 역할이 있습니다. 상담자, 조력자 역할, 즉 학습을 도와주는 거죠. 이 도와주기 위해서는 일단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믿을만 해야죠. 그래야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 조력자 역할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 제공자 역할입니다. 이 큰 3가지 역할 중에 두 번째, 자원 제공, 학습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프로그램 개발자 및 연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 이것이 성인 학습자의 주요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성인 학습자의 주요 역할, 이 3가지입니다. 상담자, 조력자 역할, 자원 제공자 역할, 프로그램 개발자 및 연구자 역할. 이런 핵심 직무를 하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한데 상담을 조력하는 기술, 이 조력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력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조력하는 기술 어떤 게 있을까요? 즉 자기 이해를 촉진하고 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학습 전략을 하고 또 인지 능력을 키우고 이런 것을 돕습니다. 이걸 조력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상담 과정에서 성인 학습 상담자가 주요 가져야 될 거는 우리 인간 중심 상담에서 말하는 경청, 내담자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요약하기, 명료하기. 내담자가 막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 줘야 됩니다. 다음 반영하기, 질문하기, 정보 제공하기, 이런 것들이 상담의 조력 기술입니다. 상담자는 이처럼 효율적인 학습 전략 교육도 시키지만 이렇게 학습 과정을 스스로 본인이 점검할 수 있는 능력, 즉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조력 기술이 핵심 직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제별 학습 상담입니다. 학습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 그다음 진로 상담, 심리 정서 문제 상담, 이런 것들은 학습에 관련됐기 때문에 개인적, 직업적 성장을 이루는 전반적인 학습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단 및 평가는 학습자가 겪는 문제의 다차원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습 문제 진단은 단순히 성적이 떨어진 것 뿐만 아니라 학습 동기, 학습 전략, 습관,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심리 정서적 문제에 대한 상담은 성인 학습자가 흔히 겪는 직장 스트레스, 역할 갈등, 시험 불안, 낮은 효능감, 이런 것처럼 학습을 방해하는 정서적 요인을 심리검사나 면접을 통해 진단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쓰는 검사가 MLST 학습전략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유료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일반 그 대학생이라든지 중고등학생들은 가장 많이 쓰는 검사, 표준화 검사, MLST 학습전략검사, 이거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지지자 및 촉진자, 그러니까 즉 관계 형성 역량입니다. 학습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들어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관계를, 라포를 형성하는 역량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기술보다는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상담자의 관심 있는 태도. 이런 걸 통해서 긍정적인 학습에 대한 태도를 갖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거죠. 다음은 학습 촉진 역량입니다. 이 성인 학습자는 이 학습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됩니다. 즉 학습을 분석을 통해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하는 게 쉬울까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요인이 이 사람한테 필요한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수준이 어떤지, 특성이 어떤지, 이런 것을 면담으로만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검사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성인 학습자 상담자는 학습자의 분석을 역량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즉 검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다음은 학습 촉진 역량입니다.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또한 학습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학습 과정을 안내하고 본인이 정한 학습 전략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입니다. 이런 것이 촉진 역량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능력, 이것을 학습 촉진 역량,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성인 학습자는 여러가지 자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공감하는 능력, 개방하는 능력, 뭐 진정성 및 신뢰성, 우리 로저스가 말하는 요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인, 공감적 이해, 뭐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진솔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학습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또 전문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자질도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심리 치료나 직업 상담이 필요할 때는 외부 기관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리퍼럴이라죠. 리퍼럴을 잘하는 것도 학습자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문적인 자질입니다. 학습 이론에 대한 안 들어보지 이론을 확실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성인 학습자는. 그 다음에 코칭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뭐 경청하고 질문하고, 질문하기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죠. 기적 질문, 뭐 그렇지 않은 아침에 눈을 떴더니 상황이 바뀌어 있다. 무엇이 바뀌어 있을까요? 하는 것이 기적 질문이죠. 명료화는 이 학습자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것, 이것이 명료화입니다. 이런 코칭 기법이 자연스럽게 숙달되어 있으면 전문적인 자질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원 정보, 여러 가지 직업 정보가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학습자보다 훨씬 많은 최신 정보, 그래서 수시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적인 학습자의 역할입니다. 조력자 역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기의 촉진하고 설정을 지원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유지하고. 문제 해결사 역할. 학습 문제를 진단하고 정서를 지원하고 위기를 개입하고 정보 자원을 제공하고 이런 것이 학습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이런 걸 실체할 때 어떤 식으로 실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 전략 코칭이 필요합니다. 시험에 불안이 있다, 체계적 둔감화, 인지 재구성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적용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가 안 된다. 그럼 시간 관리 기법, 여러 가지 그 기법을 실행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MLS 학습 전략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이 시간 관리가 부족하다, 시험 불안이 있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문제만 확인하는 것 갖고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동기 강화 상담입니다. 동기를 강화시키는 거죠. 양가 감정. 양가 감정은 뭐냐면 어머니와 관계를 예를 들자면 어머니를 싫어하면서도 불쌍하게 생각한다. 이런 게 양가 감정입니다. 우리 엄마가 난 너무 싫은데 또 한편으로는 혼자서 자녀를 키우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것이 양가 감정이죠. 싫어하면서도 안타깝게 여기는 것. 이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불일치를 확대합니다. 현재 상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미래 목표는 겁나 높고 이런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자기 효능감 증진, 학습자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한테 있도록 격려하고, 격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 상담에서 격려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아들러는 격려만으로 치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긍정적인 지지를 하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동기 강화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격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심리 조력하는 기법입니다. 요즘은 단기 해결 중심, 그러니까 문제를 원인을 찾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변화에 초점을 두는 단기 상담 기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질문하는 기법, 기적 질문. 밤사이에 기적이 일어나 당신의 학습 문제가 해결됐다면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상상하게 하고 스스로 목표를 명료하게 합니다. 또한 예의 질문입니다. 관계가 나빴다 그러면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서로 사이가 나쁘지 않은 때는 언제였나요? 질문을 통해서 예외 경험,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다른 상황을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그때 우리 상담에서 어기역차라고 말씀드렸죠. 어기역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기분을 이해해주고 역지사지 서로 역할을 바꿔보고 마지막에 차라고 있었습니다. 어기역차. 차이가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여기서 차가 바로 예외 질문입니다. 부모님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 말하면 사이가 좋았을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좋았을 때는 없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바로 예외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상담에서 조언은 금하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성인 학습 상담에서 특히 학습 상담은 조언과 정보 제공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본적인 의사소통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학습 상담자의 능력과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제별 학습 상담입니다. 학습자가 주로 직면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습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학습 전략 검사, 제가 말씀드렸죠. MLSD 학습 전략 검사가 유명하다고. 표준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표준화 검사라는 것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인정받은 검사, 학교 기관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는 표준화 검사, 쉽게 말해서 KS 마크 다른 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검사를 표준화 검사라고 하는데 그런 검사들을 학교나 관계기관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MLST 학습 전략 검사. 이런 검사도 다양하게 있지만 이런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해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진로 상담. 진로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 경우 워크넷에 진로 상담 도구가 많이 있습니다. 진로 적성 검사, 진로 흥미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진로 검사는 세 가지를 보는데요. 가치관, 흥미, 적성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이 세 가지를 검사를 통해서 적성과 경력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학습 동기가 떨어진다든지, 시험 불안, 학습 불안, 또 스트레스 이런 것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합니다. 특히나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은 이 MLST 검사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성인학습 상담자는 학습자가 잠재력을 발휘하고 개인적, 직업적 성장을 이루도록 전반적인 학습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지시적인 상담이라기보다는 지시적인 상담이라고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정보를 제공하고 또 숙제를 내고 또 안내하고 조언하고 이런 방식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학습 상담 또 성인학습 상담 이런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성인학습 상담자의 역할과 직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사, 그러니까 평생학습 상담사의 직무는 학습 자원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발, 운영, 보고, 성과 분석, 계획 수립, 또는 학습, 상담 및 컨설팅, 행정 경영, 다양한 일을 다 맡아서 하죠. 사실 현장에서 가보면 평생교육사는 그래도 전문적인 일을 많이 맡아서 하는데 사회복지사는 정말 다양한 일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는 걸 봤습니다. 평생교육사, 특히 학습 상담에 관련된 평생교육사는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로 살펴보면 역할과 직무가 학습 촉진, 학습자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직무, 그 다음에 관계 형성, 제일 처음에 중요하겠죠. 관계 형성, 서로 소통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 다음 분석 직무,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분석하고 수준을 저해하는 진단, 학습에 방해하는 요인을 알아내고 또 학습 촉진시키고 사후 관리,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직무, 이런 것이 평생 학습 상담에서 직무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문제 제기했던 성인 학습 상담자의 역할과 직무는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성인 학습 상담자의 역할은 관계 형성 직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형성하는 것도 직무라는 거죠. 서로 학습자와 상담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계 형성하는 것이 직무다. 두 번째, 학습자의 분석할 수 있는 직무를 가져야 된다. 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를 분석하고 수준 및 저해 요인을 진단하는 직무. 학습 수준을 판단하고 이럴 때 심리검사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MLST 검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촉진 직무입니다. 학습 기간 동안에 목표 달성을 기여할 수 있는 학습 동기를 촉진시키고 학습 방법을 조언하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설계를 상담하고 이런 학습 촉진 직무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직무는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상담자의 주요 역할은 상담자, 조력자 역할, 자원 제공자 역할, 프로그램 개발자 및 연구자 역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할과 직무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관계 형성 직무, 학습자 분석 역할 직무. 그러니까 역할은 세 가지, 직무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학습 촉진 직무, 사후 관리 직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직무를 세부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관계 형성 직무는 학습자를 면담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 분석 직무는 특성을 파악하고 요구를 분석하고, 학습 저해 요인을 판단하고, 촉진 직무는 동기를 촉진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으면 활동을 지원하고, 뭐 생애 커리어 설계를 상담하고, 사후 관리는 추수 상담과 또한 그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직무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학습 상담자의 주요 역할은 상담자 저력자 역할, 목표를 계획하고 결정하도록 학습 과정을 조절하는 것을 돕는 것, 또 관계 형성하는 것, 또 심리적 정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 이런 것이 상담자의 주요 역할. 그 다음 자원 제공자 역할, 필요한 자원, 학습 자원을 새로운 정보를 알고 지원하는 것,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학습자의 주요 역할이라고 한다면, 학습자의 직무는 관계를 형성하고 학습자를 분석하고 촉진시키고, 또한 지속적인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상담자의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입니다. 역량은 직무의 성과로 나타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맥클랜드라는 사람이 제시했는데, 이 역량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겠죠. 좀 자세히 살펴보면 관계 형성 역량이라는 게 있겠습니다.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할 수 있도록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로저스가 말하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학습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고, 이런 역량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로운 관계, 공감적인 관계, 이거를 형성하는 것, 즉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상담에서 기본이 되는 거죠. 라포 형성, 신뢰관계 형성.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욕을 하든 급발진을 하든 일단 무조건적인 존중이 필요합니다. 공감적인 이해,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솔성, 자기 개방을 통해서 상담자가 진솔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기분이 나쁜데 기분 좋은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 것도 진솔성에 어긋나는 거죠. 진솔한 태도를 보여서 신뢰관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자 분석 역량. 학습자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단하고 파악해야 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심리검사, 표준화된 심리검사, 심리 테스트 이런 거 아니고 심리검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검사죠. 그런 검사를 통해서 학습 수준을 판단합니다. 즉 유로검사죠. 제가 추천드린 게 MLST 학습 전략 검사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돈 내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역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거를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해 놓는데, 필요하신 분은 요청하면 언제든지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저해요인 진단검사, 학습자 특성 파악 역량,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를 했다고 해서 이게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이 검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진단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검사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나한테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습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다음은 촉진 역량입니다. 학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량입니다. 학습 동기 촉진 역량, 커리어 설계 상담 능력 역량, 학습 목표 지원 역량, 과정 안내 역량, 상담 조력 기술 활용 역량, 이런 것들이 학습 촉진 역량. 학습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된다. 처음 말씀드렸죠. 주요 역할이 조력자 역할, 자기에 촉진하고 학습 목표 설정을 지원하고 동기부여 및 유지하고, 문제 해결사 역할, 학습 문제를 진단하고 정서를 지원하고 위기를 개입하고, 정보 제공자 역할,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을 연계하고 이런 것들이 성인학습자의 역할입니다.